혹시 지금 지친 하루의 끝에 서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내 존재가 의미는 있을까? 이런 생각에 잠겨 계신가요? 만약 이 질문에 마음 한구석이 움직였다면 이 영상을 잠시 멈추지 말고 그대로 들어주세요. 여기 600년 전 지혜로운 한 분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살며시 두드릴 테니까요. 황해정승,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조선시대 무려 4명의 임금을 모시며 24년 동안 영의정 자리를 지킨 분이에요.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그는 결코 권력에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였던 사람이었죠. 어느 날 황해정승이 지방을 시찰하던 중 한 마을을 지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저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 수군거리는 것을 보게 되죠. 황해정승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말을 걸었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의 순수한 마음과 세상에 대한 맑은 눈은 그 어떤 지혜로운 이보다 귀하오. 그저 겉모습만 보고 쓸모없다 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지혜가 모자란 탓이 아니겠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쓸모를 지니고 있으니 말이요. 이 일화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명언이에요. 하늘 아래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요즘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내가 뭘 잘하는 게 있나?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SNS를 열면 누군가는 멋진 성과를 자랑하고 누군가는 화려한 일상을 펼쳐 보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더 작게 느끼곤 해요.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볼까요?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을 수 있어요. 당신이 오늘 해낸 작은 일, 설거지든 청소든 이메일 답장이든 그 모든 것이 세상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어느 카페에서 일하는 바리스타가 있었어요. 매일 똑같은 커피를 만들며 자신의 일이 의미 없다고 느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손님이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만들어준 커피 덕분에 오늘 힘든 하루를 시작할 용기를 냈어요. 고맙습니다. 그 바리스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쓸모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당신이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에요. 당신의 존재가 누군가의 삶에 온기를 주고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뿐이죠. 한 친구가 있었어요. 자신은 특별한 재능이 없다며 늘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아주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주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었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어요. 너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내가 있어서 내가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어. 재능은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당신이 하는 작은 일들이 이미 충분히 귀하고 소중해요. 황해정승이 말했듯 하늘 아래 쓸모없는 사람은 없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잠시 편안한 음악과 함께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소중해요. 자, 이제 두 번째 명언으로 넘어가 볼게요. 황해 정승은 24년 동안 영의정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남겼을까요? 재산도 거대한 저택도 화려한 유산도 아니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집은 너무나 소박했대요. 재산이라고는 거의 없었고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기도 어려울 정도였다고 해요. 하지만 백성들은 그를 기억했어요. 공정하고 정직하고 누구에게도 사심없이 대했던 그의 마음을요. 황해 정승은 이렇게 말했어요. 몸이 사라진 뒤에 남길 것은 오직 청렴함 하나뿐이다. 그는 평생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그 힘을 사욕을 채우는 데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돌렸죠. 어느 날 한 관리가 황해 정승에게 선물을 가져왔어요. 고급스러운 비단과 귀한 물건들이었죠. 황해 정승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돌려보냈대요. 내가 받으면 그대는 언젠가 내게 대가를 바랄 것이요. 그러면 나는 백성을 위한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한 번의 작은 타협이 결국 자신의 마음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을요. 청렴함이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에게 떳떳하게 사는 것, 그것이 청렴함이에요. 돈, 명예, 인정, 성공. 그것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끔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내가 사라진 뒤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 사람 돈 많았지. 그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녔어. 이렇게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그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말이 있어요.
병실에서 보니 내가 그렇게 집착했던 성공과 부가 아무 의미가 없더라. 진짜 소중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였다. 청렴함이란 꼭 돈을 받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정직한 것, 양심을 지키는 것, 작은 일에도 떳떳한 것. 그것이 청렴함이에요. 회사에서 누군가 실수했을 때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는 것. 내가 한 일이 아닌데도 칭찬을 받았을 때 진실을 말하는 것. 작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때 그래도 진실을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청렴함이에요. 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평생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큰 부자는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은퇴할 때 수많은 제자들이 찾아와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선생님은 제 인생의 빛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남긴 건 재산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따뜻한 기억이었어요. 황해 정승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거대한 저택도 엄청난 재산도 남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를 기억해요. 정직하고 공정하고 따뜻했던 그의 마음을요. 청렴함은 우리가 죽은 뒤에도 남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우리가 남긴 작은 흔적들 속에요. 당신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황희 정승의 두 가지 명언을 함께 들여다봤어요. 하늘 아래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몸이 사라진 뒤에 남길 것은 오직 청렴함 하나뿐이다. 첫 번째 명언은 우리에게 말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빛이라고. 두 번째 명언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당신은 무엇을 남기며 살고 싶은가요? 진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이 오늘 해낸 작은 일들, 그 모든 것이 의미 있어요.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자신에게 떳떳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잊지 마세요. 하늘 아래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몸이 사라진 뒤에 남길 것은 오직 청렴함 하나뿐이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편안한 밤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잠들기 전 다시 한번 함께 해주세요.